꽃님이님들, 제가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컴백홈. 요즘 너무 정신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날씨는 참으로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치매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치매가 계시기도 하고요. 이제 한번 이도현 박사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가 조용히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깜빡하는 거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뇌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천 명의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로 이어지기 5년에서 6년 전 이미 뇌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데 이걸 가볍게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경고가 시작된 거죠. 제가 연구소에서 장기간 추적한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넘긴 분들은 평균 3년에서 5년 안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행동하신 분들은 85세, 90세가 되어도 또렷하게 자기 일을 처리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호를 읽는 눈과 즉시 실천하는 작은 루틴이었습니다. 사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눈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저리듯이 뇌도 힘들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요. 문제는 그 메시지가 아주 조용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깜빡한 게 하루 이틀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단어가 생각 안 나도 나이 탓이라고 넘기죠. 하지만 그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되고 한 달, 두 달 이어진다면 그건 절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뇌 영상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건 치매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뇌의 특정 부위가 서서히 위축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판단을 내리는 부위가 먼저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2단계에서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주면 뇌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치매가 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를 되살리는 하루 3분 루틴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기억이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상담을 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을 만났습니다. 68세 김순애님이셨는데 아드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김순애님은 처음엔 저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하는 일이 늘었고 장 보러 갔다가 중요한 물건을 빼먹고 오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순애님이 동네 슈퍼에 다녀오시다가 집 근처에서 돌아오는 길을 잠시 헷갈리셨다고 해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순간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막막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드님이 깜짝 놀라서 바로 저를 찾아오신 거였죠. 저는 김순애님을 만나자마자 더 늦기 전에 작은 루틴부터 시작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 말이에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신호를 경험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그냥 넘기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하루 3분 루틴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해요. 이 루틴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지금까지 쌓인 작은 신호들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순애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입 운동과 손가락 루틴이었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것만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장 보러 갔다가 물건을 빼먹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2달이 지나자 약속도 잘 챙기고 대화할 때도 단어가 훨씬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3달 뒤 다시 됐을 때 김순애님 표정이 정말 밝아져 있었어요. 스스로 운동을 먼저 챙기실 정도로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가족들도 어머니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할 때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상에서 나타나는 치매의 초기 신호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신호를 경험하고 계시진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자꾸 잊어버린다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의 기억 저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 뇌에는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담아두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방금 들은 말이나 방금 한 행동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국내에서 장기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치매 진단을 받기 5년 전부터 최근 기억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62세 박정숙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정숙님은 자녀가 전화로 알려준 약속 시간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도 그냥 깜빡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니까 걱정이 커지더라고요. 아침에 먹은 메뉴도 자주 기억하지 못하고 방금 전에 나눈 대화 내용도 다시 물어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생활 전체에 불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넘기지 않는 겁니다.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리 내서 떠올려 보세요.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입으로 말하면 뇌가 훨씬 더 강하게 자극을 받거든요. 처음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하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가끔 깜빡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되고 중요한 약속이나 대화 내용을 자주 놓친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이건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도 방금 한 일을 자주 잊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침 기억 떠올리기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자꾸 생긴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뇌에는 단어를 저장하고 꺼내 쓰는 언어 연결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약해지면 익숙한 단어도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아요.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로 이어지기 7년 전부터 단어를 떠올리는 속도가 정상보다 40% 정도 느려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부터 신호가 시작되는 거죠. 70세 이영자님은 처음엔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리모컨, 국자, 수저 같은 아주 익숙한 일상 단어까지 떠오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대화하다가 저기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손짓만 하는 일이 잦아지니까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영자님 본인도 답답하고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고 싶은데 단어가 안 나오니까 대화 자체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은 신문이나 책을 매일 5분씩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꼭 입으로 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새로 배운 단어나 오랜만에 본 단어는 문장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도송이라는 단어를 읽었다면 오늘 시장에서 포도송이를 샀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어가 뇌에 훨씬 더 깊이 새겨집니다. 피곤할 때 단어가 잠시 생각 안 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리모컨, 냉장고, 수저 같은 일상 단어가 반복적으로 막힌다면 이건 위험 신호예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단어가 자주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만약 그런 단어가 있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오늘부터 소리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순서를 정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을 세우는 게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면 이것도 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판단과 행동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건 뇌의 실행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실행 기능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순서대로 진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관장하는 능력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아주 간단한 일도 복잡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국내 연구에서 치매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분석해보니 판단 속도가 평균보다 30% 이상 느려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 10초 안에 결정할 일을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린다는 거죠.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상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생활 전체가 느려지고 불편해집니다. 66세 최민수님은 평생 요리를 즐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데도 어떤 재료를 먼저 넣어야 하는지 계속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20분이면 끝나던 요리가 40분 넘게 걸리고 중간에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가족들도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니까 일상 흐름 전체가 불편해진 거죠. 이럴 때는 아침 루틴을 순서대로 말하면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세수를 합니다. 다음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다음은 아침 준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의식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뇌가 순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매일 반복하면 점점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단순히 손이 느리거나 관절이 불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 자체를 내리는 게 어려워진다면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은 요즘 사소한 결정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침 루틴을 소리내서 말하면서 해보세요. 날짜나 요일이나 시간을 자꾸 헷갈린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간 감각은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만들어내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몇 월인지 혼동하게 됩니다. 특히 계절 감각까지 흔들리면 여름에 겨울옷을 꺼내거나 겨울에 반팔을 입으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국내 장기 연구에서 치매 진단 5년 전부터 시간 감각 혼란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처음엔 요일을 가끔 헷갈리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점 날짜, 계절, 심지어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혼동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72세 정태수님은 손자 생일을 달력에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가족들이 오늘 손자 생일인데 준비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그제야 오늘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한여름인데 두꺼운 겨울 패딩을 꺼내시는 일도 있었어요. 계절 감각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날짜를 소리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를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전에 병원 가기, 점심에 친구 만나기, 저녁에 산책하기 이런 식으로요. 매일 반복하면 시간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가끔 요일을 헷갈리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계절을 혼동하거나 며칠 전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신호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날짜를 말할 때 잠시 머뭇거린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침 날짜 말하기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익숙한 길에서 잠시 길을 잃는 경험이 생긴다면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길을 찾는 능력은 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뇌 기능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우리 뇌에는 주변 환경을 지도처럼 기억하고 방향을 찾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약해지면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헷갈리게 됩니다. 해외 추적 조사에서 치매 진단 6년 전부터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 감각이 약해지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정도지만 점점 평소 다니던 동네에서도 방향을 헷갈리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69세 한 명이님은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슈퍼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슈퍼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순간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막막했다고 해요.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기억을 되살려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 뒤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됐다고 합니다. 점차 방향 감각이 더 흐려지고 있다는 걸 본인도 느끼셨대요. 이럴 때는 가끔 익숙한 길을 다른 경로로 걸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같은 길만 다니면 뇌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자극이 약해지거든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른 골목으로 가보고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걷다 보면 뇌가 새로운 지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간 처리 능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어요. 낯선 곳에서 길을 헷갈리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늘 다니던 길에서 반복적으로 방향을 잃는다면 주의해야 해요. 혹시 평소 다니던 길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었던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른 경로로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5가지 신호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한두 가지만 해당되어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이 신호들은 되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구체적인 생활 루틴을 실천하면 뇌 기능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입과 혀와 턱을 함께 움직이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파, 카, 라 발음은 입술과 혀와 목을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뇌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 방법을 추천한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주일만 해도 말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파를 5번 반복하세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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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렇게요. 입술을 크게 벌렸다 닫으면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카를 5번 반복합니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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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이번에는 목 뒤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걸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라를 5번 반복합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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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혀가 입천장에 닿았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각각 5번씩 연습했으면 이제 연결해서 말해봅니다. 파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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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카라 총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입이 잘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턱이 불편하신 분은 작게 시작해서 서서히 범위를 늘려주세요. 무리하면 턱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운동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면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입 모양을 보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뇌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동시에 받으면 더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실까요?
팍하라, 팍하라, 팍하라.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양손을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 뇌가 동시에 여러 신호를 처리해야 해서 자극이 강합니다. 손가락 교차 운동은 집중력과 협응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처음엔 실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실수가 나올 때 뇌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주먹 펴기 교대입니다.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은 펴세요. 그리고 동시에 바꿉니다. 오른손은 펴고 왼손은 주먹을 쥐는 거예요.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손바닥 상하 교대입니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바꿉니다. 오른손은 아래로, 왼손은 위로요. 이것도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헷갈려서 양손이 같은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세 번째 동작은 박자 손뼉 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는데 하나와 셋에는 크게, 둘에는 작게 치는 거예요. 짝, 짝, 짝 이런 느낌으로요. 이것도 10번 반복합니다. 박자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하다가 익숙해지면 속도를 올려보세요. 손가락 관절이 아프신 분은 천천히 하시고 통증이 심하면 무리하지 마세요. 이 운동의 목적은 뇌를 자극하는 거지 손가락을 혹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손가락 운동을 하다 실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수가 나올 때가 바로 뇌가 훈련받고 있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뇌 자극 방법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는 심장 박동을 높여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전체적인 뇌 기능이 좋아져요. 국내외 연구에서도 꾸준한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5분 동안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풀어주세요. 이게 준비 단계입니다.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깨우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15분에서 20분 동안 평소보다 빠르게 걷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면 돼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빠르게 걷기가 끝나면 마지막 5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면서 정리하세요. 심장 박동을 서서히 낮추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뇌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평지에서 시작하세요. 오르막이나 계단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돼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오늘 10분만이라도 걸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목과 두피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뇌로 향하는 혈류 흐름이 개선됩니다. 목 근육이 긴장하면 혈관이 눌려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를 자극하면 머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먼저 목을 풀어주세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끄덕이면서 목 근육을 부드럽게 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방향으로 5번, 반대 방향으로 5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목 양옆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귀 뒤쪽에서 시작해서 어깨 쪽으로 내려오면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면 됩니다. 양쪽을 각각 10번씩 눌러주면 목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피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꾹꾹 눌러주세요.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뒷머리까지 골고루 자극하는 게 좋습니다. 마치 샴푸하듯이 손가락을 움직이면 돼요. 1분에서 2분 정도 하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세요.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목에 문제가 있는 분은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1분 정도만 마사지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자기 전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균형 감각은 뇌의 조정 능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발로 서는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해요. 균형을 잡기 위해 시각 정보, 귀 안쪽의 평형 감각, 발바닥의 촉각 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처리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뇌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의자나 벽을 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하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서 5초만 버텨보세요. 5초도 어렵다면 3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10초, 20초, 30초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최종 목표는 60초입니다. 60초를 버틸 수 있으면 균형 감각이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 다리가 끝나면 반대쪽 다리로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을 골고루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매일 하다 보면 흔들림이 점점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균형 감각을 다시 학습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잡을 수 있는 곳 옆에서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초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처음엔 짧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늘어납니다. 오늘은 치매로 이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와 뇌를 되살리는 하루 3분 루틴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빡하거나 단어가 막히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이 시기가 뇌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5년, 6년 뒤에는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 2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신호를 그냥 넘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얼굴도 헷갈리고 집 안에서도 화장실 위치를 잊어버리고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가족들의 부담도 커지고 본인도 무척 힘들어 하시죠. 두 번째 그룹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행동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80세, 85세가 되어도 또렷하게 생활하시고 취미 활동도 즐기고 가족들과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누십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작은 루틴들을 꾸준히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차이라는 걸 저는 30년 동안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뇌는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100세가 되어도 새로운 걸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뇌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약해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를 정리해 드릴게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몇 년 뒤에는 기억이 점점 더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많아집니다.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지고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지죠.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루틴을 시작하면 기억력이 유지되고 판단력도 선명하게 남아있고 80세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고 취미도 즐기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추천드리면 파카라 발음 운동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뭐가 되겠어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거울 앞으로 가서 파카라를 10번만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면서요. 그 순간 뇌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내일은 손가락 교차 운동을 더해 보세요. 주먹 펴기, 손바닥 뒤집기, 박자 손뼉 치기를 각각 10번씩요. 그 다음 날은 빠르게 걷기를 10분만 해보세요. 그 다음은 목과 두피 마사지, 마지막으로 한 발로 서기까지 추가하면 일주일 안에 5가지 루틴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습니다. 하루에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세요. 석 달만 꾸준히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깜빡하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고 대화할 때 단어가 부드럽게 나오고 판단도 빨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70세든 80세든 90세든 지금 시작하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파카라 10번만 해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식재료 10가지와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하루 권장량은 얼마인지, 조리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와닿았던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신호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꽃님이님들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달은 조금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꽃님이님들의 노년 건강과 인생을 꽃길로 빨리빨리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